네네. 기시다 내각의 반응을 떠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네.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흔들고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겁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틈새를 이 정도로 넓히고 약화시키는 일종의 기대 윈도우 11로요? 다만 네네. 김 부부장의 위상을 생각할 때 양측이 공개적인 회담은 아니더라도 실무진 차원 접촉은 저희가 지금 맥 프로그램은 없어요. 연합뉴스TV 최주환입니다. 네네. 그건 애플 가셔야 돼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에 네, 죄송합니다. 네. 피고인들이 어디? 청주 재검 수사 11부는 위반 혐의로 재판에 으시다. 이것도 뭐고? 어디?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종길. 이적단체 칼 줘봐라. 칼 줘보세요. 민준아, 이거 한번 까보자. 이거 뭔지 한번 보자. 기피 신청 등을 제기하면서 1심 선고는 첫 공판이고 2년 4개월 보자. 이거 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명 뭔데? 봅시다. 이거 뭔지 한번 봅시다. 잘 먹을게요, 희망님.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민준이 좋아하는 거잖아, 이거. 우와, 기다려. 밥 먹어야지. 난 다 먹었어.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초콜릿이잖아, 이거. 뭐야? 엄마 줘, 그럼 코코아. 우와, 이거에다가. 이거 기다려, 임마, 자꾸, 임마. 이거는 크런치. 민재 좋아하는 크런치. 나도. 좀 따가 먹어, 이거. 좀 따가. 나는 어떡해? 좀 따가 먹어. 좀 따 밥 먹고. 나. 건강하라. 기다려. 밥 먹고, 저 밥 먹고. 밥 먹고. 가마. 떼든 거지. 몰랐어요. 야! 몰라서 그러나. 밥 먹고. 좀 따 밥 먹고. 이따가 해. 저희 사무소에서 안내드립니다. 생활소음및 현관소음과 양변 있는 소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근데 얼른 있습니다. 뭐? 밥 먹자.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 쉬지 않도록 하시며 늦은 밤 시간이나 그런 시간에 아이고. 청소 세탁을 옆으로 좀 가봐. 영 안 주면 되잖아. 공공주택은 벽과 바닥을 이웃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겨우 조금씩 이웃을 배려한다면 정상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복도, 베란다, 화장실에서의 흡연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생활소음 및 정강소음과 대형지연 죽는 소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 쉬지 않도록 하시며 늦은 밤 시간이나 그 시간에 청소, 세탁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은 벽과 바닥을 이웃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또 조금씩 이웃을 배려한다면 생활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있사오니 복도, 베란다, 화장실에서의 흡연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전 감사합니다. 면적부터 모두 13건의 매매가 성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월매가 10건도 거래되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 1000건대로 떨어졌던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들어 다시 2000건을 넘겼습니다. 서울의 1월 주택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3입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 거래 증가 응답이 많다는 의미인데 지난달보다 4.7포인트 상승해 하락세로 들어선 지 넉 달 만에 근데 얼른 먹어. 다 뜯어놓으니까 저러지. 잘 먹어. 잘 드세요. 야. 서울 아파트 시장이 드디어 한파를 이겨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하지만 일시적 현상인지 이제 바닥을 치고 오를 것인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GTX 사업, 110 부동산 대책 등 각종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2월 저조한 거래량에 따른 기저효과, 공급 및 교통형 대책에 따른 금융물가의 영향이 크다고 해석됩니다. 현재 경기나 대출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반등은 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올해 하반기는 돼야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훈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석 달 만에 30만 명대의 선을 회복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가 2달째 증가하는 등勞시장 전반에 비교적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세 이상 먹어. 취업자는 2,774만 3천 명, 전년 9월 대비 38만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0월에 속했습니다. 여기에 낮 동안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모유일에 위원회에서 정질 의견이 모아진 지 하루 만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대표팀을 클린시만 잘 됐어. 1년도 채우지 못해 위약금이 70억이래. 내려놓았습니다. 100억. 미국에서 전화로 아유, 그냥 가만히 있어. 1년 하고 가만히 돈 벌었네. 공식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SNS로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불명예 퇴진 와중에도 르르단전 패배 전까지는 외술 경기 6패를 기록한 놀라운 여정이었다며 대표팀에게 계속 파이팅이란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축구협회는 클린스만과 코칭 스태프에게 10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인데 지난해 클린스만 영입을 사실상 주도해 거센 비난과 함께 동반퇴진 요구까지 받아온 정몽규 회장은 사죄를 못할 의향도 내비쳤습니다. 혹시 금전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제가 회장으로서 재정적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중도 사태는 사실상 거부했고 내년 초 차기 회장 선거에도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협회는 시급히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꾸려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착수한다고 안정화 시킬까? 당장 다음 달 태국과 어? 월드컵 예선 안정화는 안 돼. 왜? 시간이 너무 촉박해. 일단 3월 A매치는 박항서, 박항서, 가능성이 그렇지. 높아 박항서. 민재, 박항서 어때? 박항서 좋아. 뭐?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동생인 김여정이 어젯밤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하면 북한과 일본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 또 일본 총리가 평양에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쿠바가 수교를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하루도 안 돼서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겁니다. 그럼 일본은 어떤 생각이고 또 실제로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일본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기시다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 가능성을 언급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談話에 일본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金与正副部長が発出したことには留意をしております。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 총리직간의 고위급 협의를 희망해왔고 여러 경로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大胆に現状を変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必要性を強く感じる中でトップ同士の関係を構築していくことこのことが極めて重要だと 실제 지난해 일본과 북한은 동남아에서 두 차례 비밀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김 부부장의 언급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拉致問題がすでに解決されたとの主張は全く受け入れられ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기반해 납치와 핵 미사일 등 선언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한미일 공조 강화의 균열을 내기 위해 일본의 유화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와 외교 관계를 맺자 북한이 이를 만회하려 일본과의 협력을 활용하려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북일 접촉은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하며 일본 측과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치 문제에 대한 북일 두 나라의 입장은 평행선입니다. 납치 피해자 12명이 아직 북한에 있을 수 있다는 일본과 숨지거나 오지 않아 한 명도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한 북일 정상회담 성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먹어. 일본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북한은 반대로 우리를 향해선 더욱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남과 북을 하나의 민족으로 보던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들이 쓰던 애국가의 가사까지 바꾼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 정권 창립
기념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참석자들이 국기 개양에 맞춰 북한 애국가를 부릅니다. 김정은 총비서와 딸 주에도 애국가를 따라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애국가 가사가 일부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수도와 행정구역, 국기, 국가 등을 개발한 부분이 있는데 북한 애국가를 찾아보면 일절에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부분이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뀐 사실이 확인됩니다. 한반도 전체를 상징하는 삼천리라는 가사가 삭제된 것입니다. 북한은 가사 변경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달 15일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남북을 동족으로 간주하는 말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와 같이 북한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잠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통일부는 반민족적 행태라며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애국가에서 5천년간 민족의 터전인 한반도를 의미하는 삼천리라는 단어를 지우는 식으로 통일 관련 용어조차 없애려고 하는 반민족적 행태의 유감을 표합니다. 김정은의 남북관계 정리선언에 맞춰 한반도 지도를 수정하고 남한말 사용 단속에 나선 북한이 국가 상징 중 하나인 애국가 가사까지 이제 밥 다 먹었나? 남한 지우기에 좀 남았는데. 내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민재! 다음 소식입니다. 빨리 와! 공개 연구원들 사이에서 처우가 불안정해 연구에 빨리 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국가 연구 개발에 안 먹어.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조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학인데도 연구실에 나온 대학원생들. 연구에만 집중할 안 먹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겨우 등록금 내고 겨우 자취 벌써 내면서 살고 있는데 저 4월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걱정을 합니다. 민생 토론회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고민도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낮은 연봉과 불안정한 처우 때문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연구 성과를 정부는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연구생활 장학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석사 과정은 매달 최소 80만 원, 박사 과정은 110만 원씩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선 각 대학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 인건비를 통합해서 사용하고 재정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대통령 과학 장학금을 늘리고 석박사 과정생과 박사 후 연구원의 연구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따른 과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설제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를 영입할 수 있도록 정원과 인건비 관련 규제를 없앨 방침입니다. SBS 조울선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졸업식에도 맞나? 학생도 끄잡아 내가는 거. 그런데 축사 중한 졸업식에 소리 지른다고 줘봐. 소리 지른다고 또 끄잡아냈어. 복권해달라고 외치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이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응? 녹색정의당 대변인이라고? 대전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위해 참석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 축사 중 객석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학위복 차림의 한 남성이 부자감세 중단하고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소리친 겁니다. 경호원들이 즉시 남성의 입을 막았고 여러 명이 남성의 팔과 다리를 들고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 졸업생이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국정 운영에 항의하다 강제 퇴장당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경호원들의 폭압적 행동은 민주주의 퇴행의 한 장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의지도 계획도 없었으니 경호원들이 폭압적인 과잉경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SNS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으로 행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비난했고 대통령실은 잇따른 정치인 테러로 엄정한 경호 조치가 불가피했고 법과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이한섭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분양 수익보다 공사비 같이 투입된 돈이 더 많으면 조합원들이 분담금이라는 걸 내야 합니다. 최근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이 금액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선 12억 원이 넘는 분담금까지 나왔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잠원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일반 분양 없는 1대1 재건축을 진행되는데 최근 많게는 12억 원대에 이르는 분담금 추정액이 조합원들에게 통보됐습니다. 지난해 15타와 250억 원 넘는 공사비 인상에 합의한 결과입니다. 22평을 받는 6억 3천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 적극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서울에 하나 더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건. 인건비와 자재비 등 공사비 지수는 먹어, 빨리. 최근 3년 새 25% 넘게 급등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에 동일합니다. 정부의 각종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에도 공사비를 반영하면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서울 여의도동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아파트에서 수억 원의 환급금을 받을 거라는 계산이 나와 화제가 됐는데 알고 보니 서울시가 문제 안 먹는 것 같아. 용도 변경을 해줬기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마저도 공사비가 훨씬 더 드는 최고층 건축이 남는 장사가 될지 조합원 사이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계약을 해봐야 하는 거지. 뭐 공사비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니까 모르지. 조합과 줄다리기 끝에 남는 게 없다는 판단을 한 시공사들이 포기하며 입지가 좋은 곳. 내가 이 고민 개발이 가능한.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문제야. 정부는 오늘 작가 최모 씨가 자신의 경력을 속여 조형물을 청도군의 납포에 설치했다며 청도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청도 관계자는 최 씨가 지난해 1월부터 조형물 설치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건봉님 어서 오세요. 부모의 고향이 청도군이고 자신은 해외에 입양돼 해외에서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청도군은 대구 MBC 보도 이후 자신의 이력을 속인 최 씨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한편 전남 신안군도 자신의 이력을 그대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최 씨를 고소했습니다. 구미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공장에서 엎어 중인 해고 노동자들을 해산하기 위해서 법원이 인도 집행을 또 오라.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1000여 명이 예고된 집행을 막아서면서 경찰과 대치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노사 간 대화로 문제를 풀기는 어려워 보여서 다시 충돌이 우려됩니다. 손흥민 기자. 손흥민 기자. 노동자가 겹겹이 띠를 이뤄 공장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공장 앞에 설치한 네, 어서 오세요. 이 공장에서 해고된 5명이 몸에 쇠사슬을 감고 있습니다. 공장 옥상엔 2명의 노동자가 40일째 고공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장 건물을 회사에 넘겨주려는 법원의 아유 감사합니다. 입장을 위해서입니다. 민재랑 커플을 맞습니다. 민재랑 커플로. 법원은 회사가 제기한 철거공사 방해 치킨 아니에요. 빼다기 해장국. 빼다기 해장국. 야, 니 나오지? 야, 봐라. 야, 니 나오잖아, 민재. 누구? 노동자들과 대치했습니다. 누구? 일본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는 2003년 구미 4공단에 입주했습니다. 땅을 공짜로 쓰고 세제 혜택을 받으며 수조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공장에 큰 불이 네, 나서 깨닭이 맛있습니다. 200명 넘는 노동자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많은 혜택을 받고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너는 혼자 이렇게 함부로 버리고 가는데 나가에서는 아무 제재도 없고 대부분 희망퇴직을 받아들였지만 11명이 남아 일본 모기업의 평택 자회사로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내고 고용 승계가 될 때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16년을 넘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불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쫓겨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측은 법대로 하겠다며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선생님이 다 판결했잖아요. 정말 상살이다. 그리고 저 말씀에 얼마 없다. 법원 집행관은 강대강 배치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철수했고 아이, 고맙습니다. 다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스텍이 10년 동안 1조 2천억 원이라는 국내 대학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맛있나? 실력 확충과 학생 지원에 집중해 학교를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입니다. 박성아 기자 보도합니다. 올해 포스텍 4학년에 올라가는 김영균 씨는 단기 유학을 계획 중입니다. 완전 학업적인 면보다는 다양한 부분을 또 저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씨가 이 계획을 실현하는 데는 학교의 프리야야. Hi. 학생 한 명당 I'm from South Korea. My son. My son. 재신청할 때 금액적인 인사. Hi. 친구들도 많고 아무래도 물가도 높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해가지고 하면 좀 더 많은 친구들. Thank you. 포스텍이 이런 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국내 대학에서 전례가 없는 규모입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교수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등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학부학생 전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학생에게도 장학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원생 최저생활비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 입학 전형을 도입하고 지원 제도를 강화해 해외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ometimes we have to use more money than other Korean students because sometimes we have to go back or sometimes we have to do some international related business in Korea. So that's why I think it will be good if Post-Tech support this more international students. 교육 연구 시설과 첨단 제조 혁신 캐스트 배드센터 등 다양한 교육 연구 인프라 확충과 교수 아파트, 생활관 건립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아야 했지. 한 대 맞고 또 맞았잖아, 맞지? 한번 찌르고 또 찔렀잖아. 여기가 여기 한번 꼭 찌르고 또 찔렀잖아. 여봐, 주사 맞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아야 하면 되잖아. 아야 안 아파. 아야 대박. 아야. 경영 악화로 사업 이전 사업을 중단하고 부지 매각 절차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공사를 계속 설득해 나가는 한편 신도시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경북 도청 신도시 경북 보훈회관 앞 8,000제곱미터가량의 토지가 몇 년째 빈터로만 남아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대구 달서구에 있는 옛 지적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 경북본부가 올해 이곳에 입주를 앞두고 신사업 공사를 마쳤어야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부지를 지난 2016년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약 3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경상북도와 도청 신도시 이전 협약을 맺은 건 지난 2019년. 하지만 지난 연말부터 이전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신도시 내 부지마저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측은 부동산 침체로 비상경영에 들어가면서 대대적인 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신규 사업 건축이 점점 중단돼 상태고요. 다른 지역의 어떤 보유 유휴 부동산들도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국토정보공사 대경본부는 직원 100명과 함께
공간정보 데이터센터와 지적 식량용 드론 교육센터도 신도시에 들이기로 약속했지만 모두 무기한 중단된 겁니다. 다만 매입했던 신도시 내 부지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 넘길 수는 없어 매각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공사를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직원 150명 규모의 한국노후청공사 경북지역본부가 최근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을 확정하면서 도청 신도시로